A Century of Innovation, Free and Culture 라는 제목으로 한 2시간 지난번에 겪어봐서 말씀을 알겠지만 우리 이 박사님도 정열적으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2시간 풀로 잘 듣고 숙제를 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인희 박사님도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숙제가 뭔지 알았어요? 네, 뭘까? 오늘 숙제부터 합시다.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무대에서도 좋은 개혁을 할 수 있나 하는 거였죠. 어디 그거 버릇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면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거야지. 그러면 오늘 그거 조금 적어두고, 아마 우리, 받으셨어요? 네.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이거 다음번에 제가 왔을 때 한번 우리,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 다음 주에는, 원래 여기 에이펙에 비즈니스 팀자로 있는 친구가 원래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3M Innovation 프리엠하고 테이프고 어디 쓰유가 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서 조금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코리아에 요새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산업 안전에 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셔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현재 프리에 있는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얘기를 해서 데이 바이 데이로 우리가 원하는 강의가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방문객을 좀 라인업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영어로 그 다음번에는 한번 영어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한 2시간 동안 200거품을 품어가면서 크림이 얼마나 좀 좋은 회사라 여러분 자랑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이라든가 학교에서 일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캐터리스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걸 팩트만 자꾸 갖다 주지 마시고 왜 하나 아이디어도 스티무레이트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해서 지난 100년 동안 CBM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프랙티스를 했고 기업 문화화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개요는 우선은 그 초창기에 있어서의 CBM의 이노베이션이 어땠나 아마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우리 코퍼레이트 컬처, 소위 어떤 이제 DNA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저도 패션을 따라서 DNA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DNA,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DNA에 됐나.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겠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에는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새로운 혁신을 해나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 새로운 아주 그 지혜를 말씀을 나누지 않고서 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새로운 그 한국 정치계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비결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좀 전문가를 한다고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흰머리 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잘생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우리가 가서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나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아마 어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신 분은 좀 조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 낮거나 좋은 대학을 다니더라도 학력이 나빠야 된다. 그 다음에 말 실수는 너무 많이 할까 안 될까 적당히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도 한번 가는 거가야 된다. 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시는 게 구하니까 이것이 저의 강의의 하이라이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수리형은 굉장히 humble 시작한 회사입니다. 아주 그렇게 뭐 광고를 내고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떠들썩한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humble 190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 샌드페이퍼가 발명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고객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해야지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철학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커스터머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소위 오게닉 그로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3M의 이노베이션의 파운데이션이 됐던 것은 아마 뒷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인맥에서 뭐 요거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코퍼레이트 R&D는 뭐냐 하면 사실 코퍼레이트의 R&D는 여러분의 지식과 돈과의 링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 knowledge를 돈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knowledge를 창출한다 그러면 우리는 리서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얘기인데 베이어라고 여러분 분이 이러한 다이내믹한 관계를 갖다 코퍼레이트 R&D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수기엠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죠. 수기엠의 이제까지의 그 성장의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고객한테 귀를 기울여서 고객의 필요한 사항을 빨리 알아내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축적된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 이것을 마켓에 서플라이 하사든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창출을 하는 그러한 것이 3M의 그로스 스트래티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3M은 하나에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여기 가지고는 이러한 소재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또 지금은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커머셜리제이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는 것을 저희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렸지만 지난 작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많은 그러한 신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샌드페이퍼, 테이프, 너노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카시가드라고 스테인이 안 묻는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유명한 포스트잇 노트, 그 다음에 옵티컬 쪽이라든가 요새는 저희들이 많은 디스플레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부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창출을 해가지고 인더스트리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3M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이 도표에서 보는 순과와 같이 3M이 가지는 테크놀로지하고 커스터머의 니드를 서로 커넥션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디파인하기를 이노베이션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를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이러한 커넥션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를 창출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프로세스를 커머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하나를 갖다가 그냥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데피니션은 그든지 고객이 제가 이제 뭐 내내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도록 고객의 필요성을 미리 감지를 한다는 것이 이노베이션에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M의 이노베이션은 실은 말씀드렸듯이 100년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이노베이션을 저희 성장의 엔진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개개인의,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의 퍼스널 세티스팩션으로도 저희들이 이용을 했고, 또 경쟁이 심해지자 우리는 그거를 경쟁의 무기로 삼았는 데 비해서 이제는 누구나가 이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바이벌 핏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여 년 동안을 통해서 많은 이노베이션의 그 히로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아시는 분? 이런 걸 모를 때? 트라이 아트하고 이 사람이 뭐로 한 사람입니까? 포스트잇 노트를 개발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사람 얘기를 통해서 3M의 이노베이션 그러한 프로세스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고 이제 이노베이션이 뭐가 다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곧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거로 갖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러는데 꼭 그것이 상용화가 되고 또 밸류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필요하도록 밸류를 창출하지 않는 한 그거는 이노베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상한 게 좀 나왔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른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또 성공을 하려면 쌍기역제가 들어가는 게 몇 가지인가 그러는데 요번에 보셨었는데 꿈이 있어야 되고 꾀가 있어야 되고 꼴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끼가 있어야 되고 깡이 있어야 되는데 요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 더 누가 어렵게 계십니까?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래요. 사실 요 슬라이드가 여기 있으면 제 이 얘기가 맥락이 끊어지는 건데 이게 좀 들어가서 네? 어느 분이 뭐라고 그러죠? 제가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1,000원 드리겠습니다. 1,000원 안 드리면 2,000원. 제가 하나를 떠드립니다. 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의 일을 하려고 혼자는 못하고 끝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했는데 끝이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골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 다음번에 누가 더 애드를 하시는 분은 제가 개런티하고 1,000원씩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아까 뭐였습니까? 꿈이었죠.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저희들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오늘 여기지만 앞으로 얼마 후에는 어디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M은 그러한 꿈을 마우스가 안 들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스타일 북입니다. 자, 네. 자, 완전 고장이 났네. 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저희가 포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포사이트라는 거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꿈이라고 그러는 데 비해서 나머지 사람, 세상을 또 어떻게 변할까 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예견력을 가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이노베이션의 두 번째 필요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려면 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리치하블한 골이 아니고 좀 더 스트레치 아웃을 해가지고 그러한 골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을 두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책임만 주지만 이거는 우리가 또 권한도 부여하는 그런 엔파이어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지식을, 날레지를 우리가 쉐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노베이션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를 성취했으면 그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레코그나이즈를 하고 어워드를 주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특히나 이러한 어워드는 모니터리, 그러니까 돈도 좋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보람 있는 그러한 어워드는 레코그니션은 동료 간에서 그 사람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우리가 이노베이션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이노베이션은 이제 수개문 비전이 저희 나름대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그러한 엔터프라이즈가 되겠다 하는 것이 수개의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이게 시크로나이즈가 안 돼가지고 조금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좀 잘 됐는데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뭐 밥 먹고서 있으면 다 미안해 들어가서 이게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엠파워먼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제 사례로 들어가지고 제 엠파워먼트가 어떻게 스튜디오에서는 작용을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엠파워먼트라는 게 혼자서 자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서 기업을 하신 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니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의 영향을 안 넘겨주고 자꾸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정말 한국말에서 뿅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아주 그 엔터프리너한 분들이 소위 요새 이제 벤처 캠퍼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그 다음 계를 못 넘기는 이유가 바로 이 엠파워먼트 부분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엠파워먼트에서 중요한 사항은 좋은 사람을 이렇게 저기 너무 이렇게 꿈을 많이 꾸고 가지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저께 밤에 아마 저 밤을 새신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좋은 사람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다가 우리가 명확한 오브젝티브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기업에서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요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너 이걸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파워를 줘서 그 사람이 디시전 메이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디시전 메이커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가다는 필요에서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또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서 그러한
뭐가 잘못됐나 그러한 그 문제점을 서로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너무 오버컴할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엔파이어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이제 1948년도에 저희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5명의 투자가가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과 달라서 뭐 이병철 씨라든가 정재영 같은 분이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한 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한 분이 지금 윌리엄 맥나이트라는 분, 이 양반은 대학도 졸업 안 하신 분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경영 철학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성이 뭐냐 하면 비즈니스가 클 때는 자기 혼자서 못하니까 우리가 그 직원들한테 우리가 델리게이트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생각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1948년도에 벌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CDM이 얼마 전까지는 그 아이비 리그의 뭐 MBA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람이 경영진이 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오디너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회사로서 저희들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러한 하나의 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깊게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그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조직이 요새는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사일로로 들어가면서 소위 요새는 신테사이즈라는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기술의 복합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분야보다도 이러한 각종 기술을 우리가 복합을 해서 소위 이제 퓨전이라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자꾸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그런 과정이 요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 되는 것도 그런 거에 하나의 발산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 퓨전인데 이런 퓨전을 하려면 우리가 우선은 혼자는 할 수가 없고 이런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엠파워먼트라는 게 굉장히 이노베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계는 이제 그 이노베이션 컬처를 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복합 요소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저희들의 그 컬처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뭐 딱딱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포멀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러한 그 인그리디언트들이 굉장히 루즈하게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수리엠이 그런 아주 굉장히 솔리드한 그런 시스템들 없이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내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저희는 이 모든 그 이노베이션의 기초가 기술입니다. 첫 번째에도 말씀을 드렸죠.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가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고, 커스터머가 있고,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플랫폼이 뭐냐면 테크놀로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용하는데, 테크놀로지는 우선은 저희들이 차별화를 하지만 이러한 차별화된 테크놀로지는 저희들이 뭐 특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굉장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이제는 이 지적 재산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의 경쟁력은 이 지적 자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의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러한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34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꼭 이러같이 동영서 이걸 피올리의 테이블처럼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신세사이즈를 해가지고 커스터머의 솔루션으로 창출하는 그런 것이 3M의 이노베이션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first principle of management라는 게 뭐냐면 이 empowerment에 가는 겁니다. 첫째로 R&D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R&D 프리덤을 어떻게 우리가 좋아 있게 해주는 거냐. 그래서 CM에서는 R&D 프리덤이 우선 저지르고 봐라 하는 겁니다. 한번 저지르고 봐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허가를 얻으려면 뭐 다 매니지먼트들은 컨트롤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악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은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제 15%라는 룰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수리엠의 15% 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냥 너희들이 R&D에 프리덤이 있다라고만 말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이제 모든 연구원들은 자기가 왜 15%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세요? 8시간 일하죠? 8분의 1이면 뭡니까? 1시간. 네? 1시간. 어떻게? 8분의 1이면 한 15%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자기 아이디어에 일을 할 수 있는, 7분의 1이면? 2시간씩이네. 2시간도 안 돼요. 2시간 하면 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이거는 15%를 꼭 자기가 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의,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자기가 일을 하면 매니지먼트가 너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나 이거 15%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매니지먼트가 그 사람에 그래서 체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단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본연의 그 프로젝트 외에 자기의 일에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제도화가 바로 15%입니다. 그래서 이 15%룰 때문에 수렴이 많은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로 협력 관계, 이 커넥션이 수렴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제 R&D를 하는 분들이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커넥션을 왜 우리가 이런 커넥션이 이제 필요하냐면, 첫째로 자기가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했으면 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수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연구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많이 해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을 제도화해서 첫째로 이제 수리엠이 한 가지 좋은 이런 걸 하기 좋은 거는 아마 수리엠을 다녀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연구 단지가 딱 두 군데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세인폴에 있고 하나는 어스틴에 있어요. 그래서 세인폴에는 저희가 한 5,000명의 연구원들이 그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캠퍼스라고 그러는데, 이 연구 단지에서 대학처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동호인 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크론 샤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테크니컬 디렉터끼리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있다든가,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가장 높은 그 연구원의 직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이 레귤러하게 만납니다. 레귤러하게 만나가지고서 자기의 연구를 발표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서로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3M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연구단지가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거. 아마 조금 지루하시니까 조금 또 여기 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조금 일어나서 보실까요, 그럼? 우리 한번 일어나서 기둥에 한번 들고 들어가시겠죠? 그렇지. 30분. 3시간 했나? 30분 안 됐죠? 조금 더 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하나 빠뜨리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면 굉장히 우선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굉장히 복잡한 차트다 이런 생각이 나시죠? 이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non-woven 테크놀로지를 시작한 이유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많이 쓰는 스카치 브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non-woven 테크놀로지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non-woven 테크놀로지가 없기 때문에 리본을 만드는 그런 스카치라는 그 리본을 만드는 그 회사를 하나 샀어요. 그 사업체를. 그래가지고 non-woven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스카치 브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수만 가지의 제품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non-woven을 가지고서 세션이라는 리본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화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써가지고서 저희들이 스카치 브라이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지컬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필터를 만들고 인슐레이트라는 그러한 아주 방안이 잘 되는 그런 섬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964년도에 오바이드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설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요 위에 우리 페널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렌즈를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테크놀로지를 하다 보니까 그룹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섬세한 성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레플리케이션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또 수천 개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보면 도로 표시판이 있죠. 이 도로 표시판이 뭡니까? 뭐를 피직스에서 뭐를 응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기반사. 예? 제기반사. 전반사? 제기반사요. 예? 제기반사. 네, 제기반사죠.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오는 광선을 한쪽으로 모아주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그 메커니즘을 뭘로 했느냐 하면 비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글라스 비드. 얘기되죠. 글라스 비드가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걸 꼭 비드를 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모양이 뭡니까? 프리즘이죠. 프리즘. 그래서 그 프리즘 형성을 해가지고 비드를 만들어서는 이런 반사밖에 안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리즘 형으로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광합을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서 아주 휘도가 높은 그런 반사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랩탑 컴퓨터에 이 안에 그러한 프리즘 쉬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방언이 여기 있을 때 이 전반사가 일어나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라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또 지금 개발을 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특히 트래픽 라이트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아주 난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밤에
도로 표시판으로도 여기서 방울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한 20m까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그런 제품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마이크로 레프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미난 거는 샌드페이퍼의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샌드페이퍼를 혁신화했습니다. 전에 샌드페이퍼라는 거는 미네랄을 가지고 종이 위에다 그냥 올려놓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샌드페이퍼를 성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성형, 피라미드 같은 걸로 성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샌드페이퍼를 수명을 10배로 연장을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서 저희가 소위 이제 샌드페이퍼 그 기술을 혁신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스널한 이니시에이티브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를 내가 수양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했는데 새로운 거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실패죠. 가장 실패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실패를 걱정을 하는데 저희도 이 맥네이션이 아무래도 사람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돼 있을 때 하는데 그 실패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만약에 매니저가 그 실패를 필책을 해서 그 사람의 이니시에이티브를 바꾸면 그것이 더 실패보다도 낫다. 라고 해서 저희는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실패를 하면 강등을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프로모션을 시킨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그 레더하게 맞게끔 해서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리스펙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R&D의 프리덤이 그냥 말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소위 이제 두려움 없는 그러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니시티브를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R&D 프리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저지르고 봐라. 그렇지만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 테크니컬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실패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실패에서부터 뭔가를 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서 배우지만 그리고 이거를 실패를 우리가 절대로 악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실패에서 우리가 한바탕하고 또 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R&D의 하나의 큰 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이노베이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노베이션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일 개인의 하나의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서 하는 그런 unplanned 우리가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여기 이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세런디피티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많이 쓰는 영어예요. 세런디피티라고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켓 리브 플랜한 이노베이션.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개인의 하나의 이니시에이티브도 될 수가 있겠지만 마켓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켓 스터디도 하고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서 많은 리소스를 모아가지고서 하나의 이노베이션을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수리엠은 이제까지 많은 성공 사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냐면 주로 이제 이 15% 룰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디비주얼한 인스피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그 세란디피티 이노베이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우선은 스카치 가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카치 가드는 이 두 분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원래 스카치 가드는 포스트잇 노트처럼 스카치 가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저희 테크놀로지 플랫폼 중에 불소화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리에 저희가 불소화학의 중요성을 해가지고서 저희들 회사를 하나 이태리에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서 불소를 가지고서 수지를 만드는 불소 수지를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센트럴 리서치에서 자기가 차세대 불소 수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연한 발명. 이 양반이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비커를 떨어뜨려가지고 자기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래서 운동화에 딱 이제 그게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물로 닦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며칠 후다 보니까 자기 운동화 한쪽은 굉장히 더러운 데 비해서 이거 하나는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떨어진 그 화학약품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이제 자기가 합성하다는 그 목적하고는 완전히 떠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그 케미칼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스테인이 안 붙는 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원래 목적에서 바꿔가지고서 스카시가드라는 그런 케미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합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던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요새 이제 며칠 요 다음 주에 스램프의 남영신 과장이라고 이제 그 양반이 와가지고 주로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 마스크를 만들어 봅니다. 디스포저블 페이스 마스크. 디스포저블 페이스 마스크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페이스 마스크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동기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보면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위에 스카시가드라는 것은 불소화학이라는 그런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마스크는 논오븐 테크놀로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논오븐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하던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한 게 미네소타 하면은 이게 아마 추운 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하는 한 리서처가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아주 큰 꿈은 아니지만 맨날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 주위에 거만 보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오븐을 갖다가 인슐레이션을 쓰면 되겠다. 수발장 밑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게 뭔가, 돈 벌 게 뭔가. 미네소타에서만 추운 데서만 팔지 않고. 그래서 봤더니 첫째로 이제 전 인구의 반이 뭡니까? 여자들. 여자들이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꼭 해야 이제 성장을 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옷에. 그게 브라더라고요. 브라. 그래서 그러면은 요새 여자들이 브라를 하는데 뭐가 제일 컨설인가? 커스터머 니드죠. 그랬더니 여자들의 그 브라가 이렇게 자국이 나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싱레스 브라를 만들었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 싱레스 브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논오븐을 찍으면 되니까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브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네들이 이제 성형으로 해가지고 찍는 그런 논오븐이죠. 논오븐을 통해가지고 이제 오븐 가지고는 안 되고 논오븐으로 찍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한 친구가 그리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시트네스 브라를 만드는 그런 성형 기술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자친구들이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에다 댔다. 그러고 장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있다. 이거 봐라. 이 브라보다는 페이스 마스크가 좋고 하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라사업에서 페이스 마스크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페이스 마스크를 쓸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노트 많이 아시죠? 왜 어떻게 해서 시작했습니까? 사실 포스트잇 노트는 이 양반의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저희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더 중요한 분이가 이퀄리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실버 스펜서 실버라고 그 사람이 이제 어디시브 전문가입니다. 어디시브 전문가에서 그 사람이 이제 중앙연구소에서 어디시브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첫 목적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디시브를 만들자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합성도 하고 그때 이제 소위 여러 가지 이제 폴리머리제이션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소위 그 이모션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면서 그 이모션에서 이제 그 비리가 생기는 것도 알고 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디스를 만들어 봤더니 나온 물건은 자기가 생각한 거에 정반대로 전착력이 아주 낮은 그러한 어디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같으면 다른 회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페일리어죠. 근데 이 페일리어가 사업에 성공을 된 그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뭐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냥 사후 약방적으로 이렇게 항문한 거지 사실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뭐 이렇게 좀 제도화돼가지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이 저희 수디엠 이노베이션 컬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테크포럼 차터가 있어가지고 동호인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디시브를 만들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나운스를 했다. 근데 이와 같은 우리 인터랙션이 수리엠에서는 뭐 이것만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무슨 제도화를 해서 너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각 연구원들이 소위 이제 풋레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자기가 뭐 필요하면 누구나 가서 뭐 전화 걸고 미팅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캠퍼스 내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요. 굉장히 인포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나운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샘플도 보내주고 했는 찰나에 이 사람이 프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당시에 테이프 디비전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뭐였죠? 누가 아십니까? 자기가 일요일날 교회에서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성가대원인데 성가대원이 뭐 찬송가를 뭐 여러 개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여기서 뭐 보니까 한 곡만 부르고 막 부르는 것 같은데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몇 장을 불러야 되나 하니까 잠깐 들어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 풀이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이걸 이용을 해서 잠깐 들었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펜서 세이버가 준 샘플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자기 붙여가지고 그걸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장 할 때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가지고 뭐 제품을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매니지먼트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 있죠. 미친놈. 미친놈이죠. 그게 무슨 장사가 된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했는데, 이 사람이 이용한 3M의 이노베이션의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15%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나 미친놈이다. 나 15%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제는 뭐 15%가 아니죠, 자기. 그 15%를 자기 있는 게, 하나님 말씀드렸죠.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도 하면서 자기가 15%의 그 룰을 가지고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이노베이션만 일어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커머셜리제이션입니다. 이 커머셜리제이션이 되려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아마 그거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갔는데, 잠깐만. 여기 좀 살아가지고. 이게 원래 수행에 인포멀 하지만 이렇게 또 저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라우지하게 인포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이 캐릭터랑 프라브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커머셜리제이션을 하려면, 저희가 성공을 하려면, 첫째로 이 매니지먼트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장에 나가서 연구원이 되고 또 제품 개발을 할까, 그러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게, 우선은 꿈도 가져야 되고, 뭐 끼도 있고 뭐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의 보스한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꼭 자기 보스가 아니래도 좋고 자기의 스폰서를 시키다. 스폰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회사에서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디어가 탑다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람앞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것이 한국의 R&D의 하나의 과제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니저에서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내 하나의 배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소위 이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좋은 스폰서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꼭 제조 기술이 가능한, 제조 기술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상용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술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몇 분한테 꼭 도네이션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3M에서 마이크로 레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 마우스 패드를 만든 게 있어요. 제가 돈 몇 개 있으니까 다음에 뭐를 갖다 드리나 했더니 이게 커스터머 니드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잘 되는 거는 포스트잇 노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노트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프라이라는 사람이 스탠스 실버스의 네이티브 테크놀로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직 커스터머 니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인터널 커스터머 니드하고 안에서 이루어진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서 스폰서를 찾았어요. 그 스폰서가 누구냐 하면 아마 전에 여기 휴 교수가 ERC 하시면서 제프 니콜슨이라고 인터내셔널 R&D VP가 한번 오셨죠. 한번 기억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교수님들이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포스트잇 노트의 스폰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거는 틀림없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상용화를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풀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스트잇 노트를 보면 종이에 한쪽에다 풀칠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했어요. 종이에다 물을 한번 조금만 붙이면 종이가 펴펴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태킹을 해서도 포스트잇 노트가 그렇게 아주 구부러지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료 기술입니다. 그것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포스트잇 노트가 주로 이제 소셜라이즈 되게끔 됐었는데 또 하나의 관문이 나와 있던 게 뭐냐면 그 좋은 아이디어가 거의 사장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비의 창고에 가서 많은 것을 뒤져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거의 그 안에 들어갈 뻔했는데 뭐냐면 자기네들이 좋은 아이디어고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시장조사죠. 시장조사는 원래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거 시장조사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수비엠은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부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까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엠은 이제 개발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찾으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경우인데 자기네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샘플을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세 군데에다가 세 개의 브랜치를 해가지고 샘플을 보내가지고 세일스 사람들 보고 시장에 대한 커스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두 브랜치에서 네거티브가 나오고 한 군데서 마지막한 레스폰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하는 사람 봐서는 이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이건 킬을 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디비주얼한 컨시스턴스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있다가 그 마케팅 매니저가 또 왜 두 군데는 네거티브고 한 군데는 그래도 마진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아날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군데에 이제 샘플을 보내가지고 보통 이제 샘플을 오피스에다가 이제 MD들한테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사람들이 또 이 신제품 개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일거리도 많고 기존된 비즈니스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지 뭐를 새로 가져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부채로니까 가가지고서 자기가 잘 다니는 그 고객의 비서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샘플 전달했다고 해서 이제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 제품을 세크리터리를 했다고 하더니 세크리터리가 라이트한 커스터머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괜찮다라고 레스폰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그 괜찮다는 걸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냥 많이 못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게, 남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면서
소위 그 하나의 그 개인의 끈기를 가지고서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샘플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세크리테이션을 해가지고서 10군데다가 10군데 브레치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좋은 반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 노트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포스트잇 노트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서 성공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기업 문화가 없이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복잡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새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A를 배우고서는 그래도 10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테크놀로지도 보니까 이제까지는 제가 보기에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인큐베이션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아버지 빨리 나오고 그래도. 그래서 지금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가 막 빨리 변한다고 그랬지만, 그 근원을 보면 다 5년 내지 한 10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면의 그런 다이나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앞으로 R&D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면, 물론 이제 프로브된 거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만, 해주가 남자가 5명이 아버지가 된다고 해서 애가 2달 만에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테크놀로지에 그런 게 있더라도 이러한 끈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예인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다른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아까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인디비주얼한 세렌디피티 이노베이션인데, 이거는 플랜드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걸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많이 이제 광학에 대한 제품들을 저희들이 출시하고 있는데, 3M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요 근래 잠깐, 원래라도 한 5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추적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멀티레이어 옵티컬 필름이라고, 필름이 한 몇 미리 정도 되는데, 적어도 1000레이어가 얼터너티브하게 우리가 코익스트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멀티 옵티컬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제품이 지금 상당히 이제 그 핫한 테크놀로지가 되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노베이션의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프리덤 오브 인디비주얼 이니시티브가 이제 중요한 거고, 플랫폼이 중요하고, 이제 커넥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걸 비즈니스로 하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멀티레이어 옵티컬 필름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머의 코익스트루션 프로세스고, 그 대신에 레이어가 처음에는 저희가 한 10개 정도 레이어로 시작을 했다가 100여 개가 됐다가 지금은 저희가 그 1000레이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이제 테크놀로지인데, 요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폴리머의 컴포지션과 thickness를 잘 조정을 하면 저희들이 폴라라이저도 만들 수가 있고, 퍼펙트한 미러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웨이브렉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조작이 가능한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된 동기는 찰롬의 앤디 아다턱이라는, 제가 데리고 있던 이제 사이언티스트 하나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레이저 전문가입니다. 레이저 전문가. 그래서 레이저 전문가가 돼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했던 친구인데, 한 번은 자기가
원래 이제 피직스를 좀 좋아하고, 피지스트. 그냥 이 친구가 마데링을 많이 하고, 뭐 매스메리컬 마데링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광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만약에 이 각 레이어가 옵티컬 인덱스가 달랐을 때 어떤 비해비를 하겠나 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캘큘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텍포럼, 그러니까 텍포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M의 모든 연구원들은 텍포럼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1년에 2번씩 추계 그 큰 학회 같은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를 갖다가 자기가 100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매스메리컬 마데링을 해봤더니 그 옵티컬 프로퍼티가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자라는 친구가 그렇다면 내가 100개 레이어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소위 reflective polarizer effec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olarize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많은 쓰는 polarize는 absorption polarize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그 polarizer 그 축이 이 물질을 지나면서 absorb가 되는 아이다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polarization에 따라서 하나가 reflective가 되고 나머지는 투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크 웨브라는 친구가 다시 이제 자기가 좀 더 서피스케이트 모델을 가지고서 요거를 100개, 200개, 300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thickness를 가지고 조절을 했을 때 광학에 어떤 효과가 나쁜가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프로젝트가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수리엠에서 하나의 그 이노베이션의 이니시티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니시스 그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매니지먼트가 서포팅을 안 하면 자기 시간은 15%의 블루레이에서 자기가 쓸 수가 있지만 뭐 연구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프로포저를 내가지고 코퍼레이트에다가 응시를 하면 코퍼레이트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파이낸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제니시스 그랜트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해서 제니시스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의 그 아이디어를 소위 reduce to the practice까지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플랫폼을 하나 추출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이 멀티레이어 옵티컬 필름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 또 프리즘 필름 말고 여기 안에도 reflective polariz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이용하면 보통 기술은 지금 미러는 뒤에다가 얼룩물 아니면 은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오게닉 코팅을 하는데 요거는 순전히 100% 폴리머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99.99의 reflective를 할 수 있는 퍼펙트한 미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레이어를 잘 조절을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웨이브랭스를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IR 웨이브랭스를 차단을 하면 그 여름에 차를 바깥에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게 IR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IR을 차단해서 우리가 소위 소라 리플렉티브 필름을 퍼펙트한 것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많은 옵티컬 필터들이 주로 인오게닉 머티리얼을
코팅을 해서 서페이스에다 기본 글라스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웨이브랭스를 차단을 하는데 비해서 저희는 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이런 필터 같은 거를 이런 통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M이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노베이션 그 컬처가 100년 동안 축적을 함으로써 그런 파운데이션 때문에 이러한 이노베이션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디스플레이 관한 사람을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그 기술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저희 그 이노베이션은 주로 이제 어떻게 되면 새로운 물질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new family of product를 창출하나 하는 것이 3M의 이노베이션의 목적이자 하나의 또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커머셜리제이션 하는 이 매니지먼트 스폰서십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엔커레이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다른 회사하고 달라가지고 이 새로운 아이디어, 이 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끌어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하이텍의 그런 오퍼튜니티를 우리가 한번 선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첫 레이어를 아주 유니폼하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테크닉 베리에이션을 가지고서 유니폼하게 완전 필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제도기 중입니다. 특히 여기 해 교수님이 웨어러지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는 웨어러지가 아주 크리티컬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화를 해서 빨리 시장에 인트로듀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CM의 그 이노베이션의 컬처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거고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활용이 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인더스트리는 아주 풀하고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일들이 상당히 역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컴플렉스하지만 굉장히 하이유드하고 릴라이빌리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는 무지무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팹라인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2 빌리언의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한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은 좀 더 싼 제품들을 고객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컴플렉스 때문에 아주 굉장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에 우리가 솔루션을 내야 되는 데 비해서 또 제품은 빨리 개발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가 전에는 테크놀로지를 하나를 개발을 프로덕트 하나 하면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 1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저희 페이퍼 경우에는 100년도 갔는데 비해서 이제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컴피티션뿐만 아니라 컴피티션 자체가 또 그 다음날 가보면 얼라이언스도 일어나고 이러한 다이나믹한 한 인더스트리가 꼭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에 제한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것이 SPM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가지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역설적인 게 있는데 우선 테크놀로지를 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베스트 테크놀로지가 위너라 한번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지만 베스트 테크놀로지가 항상 위너는 아니고 타이니한 테크놀로지가 위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보면 사이클을 가졌는데 그 사이클에 맞는 테크놀로지가 레드 투 고가 돼야 됩니다. 이때 여기가 인더스트리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떻을 때 그보다 좀 나은 테크놀로지가 다음에 온다고 해서 인더스트리는 그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또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 사이클 올 때는 또 다른 테크놀로지가 레드 투 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포사이트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테크놀로지라든가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패스터가 이제 중요하지만 이 패스트 많은 제품의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 포인트를 지난 다음에 아무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우리가 그 제품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이제 가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3M은 이제까지 사실은 이것이 제일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여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패스트 해가지고 제품을, 유니크한 제품을 빨리 시장에 인트로듀스 하나. 포지셔닝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터 가지고서는 요 프라이스 커브의 그 디크리스를 갖다가 우리가 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취프로 가야 되는데 3M이 요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비즈니스를 비부합을 해보면 딴 데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또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잘 투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 인텔이 이와 같은 스트레이트를 지금까지는 잘 아주 운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펜팀을 가져가서 그다음에 이제 1년만 지나면 슈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리턴 온 인베스트를 요때 자기네들이 리커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다음은 플레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지금 그걸 가장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이 사이클을 미스를 하면 그건 완전히 정말 어려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렌디피티 이노베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플랜드 이노베이션으로 하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베러 프로덕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빨리 포지셔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의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내려가는 그 가격에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3M이 가지는 그러한 큰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퍼포먼스 이니시티브라든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유 회장이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가장 제일 먼저 강조를 한 것이 식스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제가 잠정적으로 4월 21일 날 저희가 3M and Six Sigma, 3M Innovation, Six Sigma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Six Sigma 하나의 전문가가 3M 코리아에 8명이 나와 있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한 여자분인데 그 사람이 와서 날짜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4월 21일 날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3M의 식스시그마는
아주 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그 식스시그마가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고 뭐 한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도 이 식스시그마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식스시그마가 모토로라가 이제 프로덕트 퀄리티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도입했고 알라이 시그널은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프로덕트 퀄리티 코스트를 줄이기 둘을 컴바인 해가지고 했는데 비해서 3M의 지금 식시그마는 요 세 회사의 거에다가 우리가 그로스라는 그 새로운 엘리멘트를 가미를 해가지고 새로운 식시그마의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주로 머티리얼이라든가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가지고 조그만 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그 새로운 제조 기술이라든가 인더스트리는 하나하나의 테크놀로지보다도 테크놀로지의 퓨전이 많이 일어날 거다. 뭐 혹자는 신세사이드라고 그러는데 많은 그런 퓨전과 하이브리드가 일어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상당한 큰 어퍼튜니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이러한 도메인에서만 제품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빌리언 달러 어퍼튜니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는 저희들이 보기에 앞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비즈니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코스트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렉트로닉에 지금 많은 그 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비싼 데 비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노드게 있는데 저희는 그걸 100% 오게닉화해서 그렇게 아주 서피스틱할 필요는 없고 그런 칩들이 뭐 어디 태그로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마크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RF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뭐 체이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트 에너지 에너지는 앞으로 디스트리뷰트 에너지라는 거는 폴러블 에너지가 돼가지고 어디 픽스드 제너레이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폴러블 해가지고 뭐 폴리머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앞으로의 오퍼튜니티고 그 다음에 오퍼 일렉트로닉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크게 변하는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저희 그 회장께서 그 식시그마라든가 이런 걸 외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그 두 가지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걸로 새로운 프로덕트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6스텝을 거쳐야 됐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제너레이트하고 그 컨셉이 맞느냐. 그 다음에 피지빌리티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디벨롭도 하고 스케일하고 하고 런치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런치도 하고 그래서 7개의 스텝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이런 소위 뉴 프로덕트 인트로덕션이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심플리파이를 많이 했습니다. 뭐 마켓 스타디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디벨롭먼트도 하질 않았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런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씩 거치면서 이 단계를 넘을 때마다 우리가 소위 게이지 리뷰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갈 거냐라는 거를 해서 그때 키를 하려면 빨리 키를 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이제 그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계는 소위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제 누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인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아이디어 수의 2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가 2X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벨러시티를 2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빨리, 스루풋 필드를 빨리 할 거냐 해가지고서 우리가 3X라고 해가지고 2X, 3X라는 그런 하나의 그 이니시티브가 저희한테 이제 가장 큰 과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뭐 많다는 것도 저희는 그걸 죽이는 거 아니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풀에다 넣어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만 빨리 걸러서 그 거리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남은 아웃풋을 3배로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새로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3M이 1년 들어서 이 셀룰러 폰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알게 모르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3M 제품이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덕트를 갖다가 우리가 각 사업체가 자기 것만 가서 이 셀룰러폰 만드는 회사에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룰러폰 만드는 데서는 니들은 맨날 수리에 이제 사람이 오는데 왜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이 오냐고 해가지고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향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체를 제품 위주로 안 하고 고객 위주로 해서 모든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소위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서 저희들이 그 고객한테, 중요 고객한테 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품이 수백 가지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그 저희 큰 오퍼튜니티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에너지,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올 옵틱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 이제 헬스케어 분야인데 저희가 새로운 제약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제약이냐 하면 사람의 이뮨 시스템을 스티뮬레이트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이뮨 시스템이 강화돼가지고 뭐 새로운 호르몬이 나온다든가 그런 스티뮬란트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헬스케어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약의 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뮨 레스폰스 모디파이어라고 하죠. 이거는 종래 제약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그 차단을 한다든가 그런 메커니즘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뮨 시스템을 부스팅을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제약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많은 제품들을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에 저희들이 현재 비즈니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리뷰트 에너지 에리아 이제 보면 첫째로 이제 퓨어셀 에리아인데 주로요. 저희들이 이제 스테이셔너리 파워 스테이션.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그 퓨어셀이 개발이 되면 뭐 전세로 와서 뭐 어디서부터 많은 견디를 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에 그 퓨어셀 그 자체 내에 있어가지고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동안은 퓨어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아이언 배터리를 가지고서 베이크를 만드는 그런 테크놀로지도 저희들이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폴리머 배터리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다. 그 다음에 퓨얼셀 계통은 저희들이 아주 좋은 멤브레인 테크놀로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멤브레인 엑스체인지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그 서브 컴포넌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라든가 스테이셔너리 파워 리서치 오르가니제이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은 와이어레스가 아니면
와이어레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옵티컬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수렴 포토닉스라고 해가지고 좀 많은 제품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제품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멀티레이어 필름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수렴의 이제 하나의 100년 내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몇 가지 비즈니스만 빼놓고는 저희 나름대로 혁신을 통해서 리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erpetual renovation of ourselves,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비즈니스를 저 자신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저희 옛날 제품을 배치하고 죽이는 그러한 전략을 했습니다. 그게 꼭 디펜스 리서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디펜스 리서치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무기를 죽이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 디펜스 R&D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필요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커스터머의 그 니드를 커스터머 니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커스터머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아티클레이트한 니드는 그건 누구나 안 먹어. 경쟁사들도 금방 이제 알아내는데 키는 커스터머가 필요할 거라고 믿으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빨리 여러분들의 그 포사이트라든가 여러분들의 나레지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발굴하는 거. 그런 언아티클레이트한 그런 리드를 우리가 발견해서 이 비즈니스를 저희들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페이퍼가 종류의 그 샌드페이퍼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샌드페이퍼는 웨이퍼로 플라네이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에 파인 피니싱을 한다든가 그런 데 쓰는 데 비해서 또 여기에 쓰면 그냥 접착만 하는 그런 접착제가 아니라 기능성 접착제를 해가지고 열 전도를 한다든가 일렉트리컬 전도를 한다든가 옵티컬이 클리어한 그런 접착을 한다든가 그런 많은 펑션을 저희들이 복합을 해서 접착도 하면서 다른 펑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M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노베이션은 모두에게 속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의 목적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출하느냐면 커스터머를 위해서 창출하는 것이 3M의 이노베이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의 궁극적인 어티메트한 골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을 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3M의 이노베이션의 목적이 되고 또 필로소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3M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걸로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질문 그러면 이런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인터랙티브하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요.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이 이제까지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무슨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그 수령 코리아 좀 자랑을 해야겠는데 지난 4, 5년 동안 수령 코리아가
아주 굉장히 큰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기업,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큰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다. 그래서 곧 이제 3M 코리아의 성장이 코리아의 성장하고 이제 맞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생각에 왜 한국 기업이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하자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이 여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성장을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 코멘트를 네. 제 생각에는 네, 저 빠지시죠. 제 생각에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 퀄리티는 비슷한데 레이버 코스트가 그 선진국에서 낮기 때문에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런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의 그 시장 확보가 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 제가 더 코멘트를 하기 전에 또 어느 분 여기 하나 손을 드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면 제가 시킵니다. 다른 분 없어? 어디 교수님 분들 중에서 한번 왜 성공을 했나? 네. 제가 듣기로는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천리가 생각하고 그 다른 외국의 기업의 사람들보다 자기 일을 더 소중히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의 기업보다 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더 경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저는 이제 한국의 그 노동력이 퀄리티에 비해서 이제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좋은 퀄리티의 로우 코스트 레이블을 잘 활용을 해서 성공을 했다. 또 한 분은 이제 저희들이 직업에 대한 숨기게 된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 직분에 아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한번 말씀해주세요.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R&D를 네, 그동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노동력 수준이나 아까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기업 환경 자체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국 비해 나쁘게 하는데 그 3M 같은 경우는 좀 진보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 노동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좀 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이끌어내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게 그 성장 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마디.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랙트를 하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자기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R&D 계통에서도 자기 일 자체보다도 자기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왜냐면 경쟁이니까 앞으로 경쟁사대에서는 자기 PR과 자기 아이디어 셀링을 매니지먼트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그러니까 다들 만드는 거 보면은 외국에 잘 된 것들,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모방을 잘 해가지고 소수의 성공할 수 있는 제품들의 모방을 통한 집중적인 특산화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에만 힘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럭저럭 좋은 수익을 얻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신 이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것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이 있긴 있지만은 1위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약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는 외국에 잘된 대기업이나 잘된 그런 것들을 모방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지만 그게 또 지금 한계에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 답변을 제가 좀 유도를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두 분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왜 이노베이션을 자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오늘 결론을
제가 한번 내야겠다는 생각에 있는데, 요거는 한번 같이 서로 이제 이노액트 하면서 한번 결론을 해보세요. 똑같은 맥락에서 제 하나의 업서베이션을 한번 제가 보죠. 한국 기업의 성공은 제가 이제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라든가 지금 디스플레이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 인베이션은 미국에서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용화도 먼저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제품들이 상용화가 일본에서 더 일어난 것도 있지만 특히 세미컨덕터 저 메모리 칩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제품화 해가지고 인텔이 그거를 상용화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미국의 매니팩처링 제조 기술의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의 일드가 한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40%에 대한 그 퀄리티 오브 코스트를 다 엔드 유저한테 다 덤핑을 해도 그거를 꼭 엔드 유저가 감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경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수리엠도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패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코스트 경쟁이 없으면 제가 모노폴리니까 모든 코스트를 갖다가 엔드 유저한테 다 덤핑을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운명 계좌를 쓴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텔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시전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제조 기술의 소위 그 일드 임프루브를 일본 사람은 60에서 80까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의 그 일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로우 코스트, 매니팩처링 코스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뭐니까 제조 기술에 대한 그 천직이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 80%에서 90%, 99%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세미컨덕터의 일드는 99.9%입니다. 그만큼 한국 분들이 디테일,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이거는 엑셀런스입니다. 퍼포먼스 엑셀런스를 통해서 한국이 이와 같이 많은 발전을 했다. 그 사례가 LCD에서도 일어났고 현재 또 많은 분야에서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크릿을 이제는 누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화 현상이랑 똑같아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가듯이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는 얼만큼 그 비즈니스 마이그레이션을 딜레이 하느냐지 그거는 언제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데 그 후가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그와 같이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뭐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좀 웨스턴 컬처에서 보기에는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고 이게 다우달라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all of a sudden 저희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이나마 사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리밋이 왔다. 그 리밋이 오는 그때는 여기 계신 교수분들은 원로 계신 분들은 이제 더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저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력이라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스티뮬런트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새로운 그 도약을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꿈, 그 다음에 비전. 근데 그 비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서로 컨센서스를 이뤄서 하나로 맺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함으로 할 수도 있고, 큰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포사이트라는 거는 그냥 인투이티브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지식의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섭취를 해야 그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포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서로 발표하고 서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그냥 얘기만 쭉 듣는 걸로만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그런 지식의 분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뭐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지난 제가 이제 한국 나오기 전서부터 조금 제 생각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 강의가 현 교수님하고 여기 이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뭐 강의를 좀 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은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더 다른 소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제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소위 저 나름대로의 그 개인적인 익스피리언스는 아마 책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또 이런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수족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를 두 강의를 통해서 좀 보셨겠지만 아주 정리가 되지 않고 아주 굉장히 라우지하다고 그러면 라우지한 그런 강의인 걸 저도 알면서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수용을 해주신다면 저도 보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